신축된 전원주택도 팔리지 않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물건은 쏟아져 나오지만 막상 높게 느껴지는 가격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 속에서 확인 가능한 주택과 토지를 모두 취득 가능한 상황에 물론 연금보다 달콤한 월세를 받으시기에도 충분하고 부담 없는 가격대의 세컨하우스나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의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을 통해 대박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전국을 찾아다니며 보물 같은 물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확인해보면 위치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 뒤편으로 공장처럼 보이는 건물이 소재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소음이나 분진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소재한 곳 주변에 위치한 마을과 환경 자체도 좋은 편이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오셔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세한 내역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간단한 물건 체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지금 표시되는 내용처럼 세 필지의 토지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편 도로에서 집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147평의 대지, 152.4평의 토지가 표시됩니다. 토지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도 확보되어 있으니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필지의 토지를 모두 취득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토지 면적은 340.4평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부터 현장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 앞으로 이어진 도로입니다.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 정식도로가 되며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해 자차를 통해 진입하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 신축된 곳으로 이동하는 도로가 위치합니다. 해당 도로는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도가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걸어서 이동할 때 너무 힘들거나 통행에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차량을 가지고 오더라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편에서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형상이어서 좋은 전망과 채광도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토지가 보입니다. 현황을 살펴봐도 아무도 살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토지 위로 신축된 전원주택도 제대로 된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바로 위편으로 소재하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인 상태인데요. 부족함 없이 깔끔하게 건축됐고 토지 면적이나 활용도, 포장 상태 등 전부 다 준수한 편이지만 원활하지 못한 자금 흐름으로 인해 결국에는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장 위편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대지 면적은 486제곱미터, 147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시는 현황 그대로 뒤편으로 튼튼한 옹벽과 거주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윗단의 전원주택도 아래편 주택과 마찬가지로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에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며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망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마을 내부에 고압선이나 축사가 존재하지도 않고 해당 주택의 주변으론 농지도 없기 때문에 농번기에 농약을 걱정하거나 겨울철 건조함으로 흙먼지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데크까지 블럭을 이용한 디딤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한다면 조그마한 텃밭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보시는 현황처럼 두 채가 존재합니다. 말은 두 채의 주택이지만 사실상 1+1 이벤트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채 다 모두 동일한 크기와 구조를 보여주기에 가장 위편에 건축된 주택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세요. 우선 주택들은 모두 24.6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칼라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21년 5월 10일로 신축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편이라 전반적인 건물의 현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목재 데크가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파손되거나 소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사이딩 판넬에 창호는 PVC 창호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벽지 및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등류 작업도 완료되어 있어 난간에도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샤시는 아직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지붕 아래 처마의 상태도 좋은 편에 신축된 건물답게 건물 외부에서 흠잡을 만한 내용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변색이 일어난 공간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꼭 다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앞마당을 지나 가장 안쪽으로 이동해 보면 경계를 따라 석축들이 놓인 곳도 확인 가능하고, 집 내부로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기에 별도 제시 외 건물도 소재하지 않습니다. 집 옆으로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집과 간격이 멀지 않은 편이라 전망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보이고, 일조량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전체 세 채의 전원주택으로 구성된 상태지만 가장 아래편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바로 위편에 소재한 두 필지와 주택만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과 대화를 해본 결과 월세로 거주하신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주말에 이용하시는 세컨하우스로는 좋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거주하면서 월세까지 받을 만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입지 분석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숨겨진 내용과 풀어나가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대지,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47평, 도로는 40.9평, 전은 152.4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면적은 340.4평입니다. 토지들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 앞으로 이어진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 국어와 정식도로가 됩니다. 그러니 마을 내부로 진입할 때 문제도 없고 집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도로에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린 주택에 관련해서도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 위로 건축된 주택은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편에 위치한 주택은 토지와 함께 포함된 상태의 주택이고, 바로 아래편으로 위치한 주택의 경우 토지만 매각에 포함됐고 건물은 현재 제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확실하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우선 가장 위편에 위치한 주택의 면적은 24.6평이고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의 강판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외벽은 사이딩 판넬, 창호는 PVC 창호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 배수 설비, 유류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을 확인해보면 신축답게 깨끗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 건축물 현황도를 살펴보니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집이라 조금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한 내부 덕분에 걱정은 줄인 듯 합니다. 이제 바로 아래편 주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편 주택은 면적과 구조는 방금 설명한 주택과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 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대부분은 모두 완료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아래편 주택은 매각 제외로 진행 중이지만 주택이 건축된 토지를 취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산으로 인해 진행 중인 사건으로 건물 소유자의 변제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스럽게 지료 미납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이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후
건물만 경매에 넘겨 저렴하게 취득하시거나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료를 청구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족이나 친척분들과 함께 사용하셔도 좋고 남은 공사를 완료한 뒤 토지와 함께 매도를 진행하시거나 월세를 받으며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1+1 주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북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여서 일조량과 전망은 좋은 편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위치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청도, 창녕, 함안, 창원, 김해, 부산, 양산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밀양시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부산이나 경남 쪽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북측 방향으로 밀양시청이 보이고 있으며 동측으론 양산시청이 소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IC까지 이동이 가능해 중앙고속도로나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좋고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도로 통행에 관련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마을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삼낭진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셔야 하며 자차 기준 6분에서 7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큰 부담감도 느끼기 힘들고 지금 보시는 현황처럼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집 주변으로 생각보다 많은 공장들이 보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무르며 촬영했지만 큰 소음이나 분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평일에 방문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 보면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다 3m 폭의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어진 도로는 전원주택의 입구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오늘 매각에 포함된 도로를 통해 이동하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주차까지 편리하게 가능하니 주차 후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보시는 내용 그대로 전체 세 필지로 이뤄진 토지와 주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토지와 가장 위편에 위치한 주택은 전부 포함이지만 아래편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건축 허가가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소유자와 협의 후 주택을 매수하거나 법정지상권을 소멸 후 건물만 경매로 진행시켜 아주 낮은 금액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경계를 벗어나거나 분쟁을 발생시킬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266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3억 1,0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 무조건적인 유찰을 추천드리며 왜 자꾸 저렴하게 낙찰받으라고 하는지 뒤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상세 금액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시마다 20%씩 낮아지고 3회차엔 2억 4,800만 원, 4회차엔 1억 9,800만 원, 5회차엔 1억 5,8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권리상 복잡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최대한 낮은 금액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40만 원에서 57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물건의 경우 토목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됐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3억 300만 원, 평당 89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평당 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1억 300만 원, 평당 418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평당 335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아래편으로 전체 평당 가격도 계산해 두었으니 주변 시세와 권리상 하자를 동반한 내용을 추가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설명드린 내용처럼 토지는 세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는 지분으로 취득하지만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각에 포함된 주택과 일체로 사용 중인 대지, 그리고 아래편으론 미완공해 매각 제외 상태인 건물이 소재한 토지가 있습니다. 전체 두 채로 이뤄진 건물 중에서 하나의 건물만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건물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살아있다고 판단되기에 건축주와 협의 후 건축허가를 승계받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만약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를 청구하고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새로운 허가가 나오기에 손실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바로 아래편으로도 주택이 건축된 상태에 이미 옹벽과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원상복구보단 농지 전용 후 지목 변경의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보통은 적당한 금액의 합의 후 건축허가를 승계받는 것이 좋으며 만약 어차피 해당 토지가 필요 없어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택을 완공하고 함께 매도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해당 건물을 경매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드렸는데요. 완공되지 않고 보존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과 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존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은 거의 90% 이상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사용 승인과 보존 등기만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니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곳 다 건축허가는 다른 분의 명의를 통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 겸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는 점과 미완공 상태의 주택 허가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성씨라는 점으로 모두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보면 경남 밀양시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묘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해당 물건들은 모두 5m 폭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3m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에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요하고 매각에 포함된 주택에 설치된 데크는 주택평가 금액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데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1년 10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매각 제외 상태인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무조건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경매 물건과 직거래 물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땅집모아 홈페이지도 개설했으니 설명창을 클릭해 확인해 보시고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